예, 등비수열 두 번째 철시 시작할게요. 문제 3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았죠. 잠깐 복습해 보면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 첫 항에다가 어떤 값을 계속 곱해서 나열하는 수들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와 R만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나온 애니까 1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이제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네 번째 잠깐 주목해서 보니까 얘들아 네 번째 있는 애는 여기에서부터 R을 몇 번 곱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야지 네 번째 항까지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항이라는 애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에다가 R을 곱하긴 곱할 건데 R을 세 번 곱해야지 네 번째 항이 된다. 그런데 이걸 맨날 이렇게 뒤에다 꼬리처럼 달기 싫으니까 A 곱하기 R을 하긴 할 건데 몇 번, 세 번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래서 네 번째 항을 구할 때는 R을 몇 번 곱한다. 세 번 곱한다. 따라서 나는 얘를 일반화 시키면은 AN이라는 것이 첫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해야지만 나오는 수다. 이것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문제 3번 보시면은 첫 항이 64 그리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답을 구하시오. 3항 먼저 물어봤네요. 3항. 3항은 64에다가 4분의 1을 두 번 곱한 거죠. 네, 그러면 4랑 64 약분하셔서 16 한 번 더 약분하시면 4 이렇게 되겠고 괄호 2번은요. 그럼 도대체 몇 번째 항이 1024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들아 몇 번째 항이 1024분의 1이냐 이런 식으로 식 세우시면 되고 가운데 부분은 맞아 등비수열 일반항식으로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해보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64에다가 4분의 1을 n-1번 곱했을 때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64를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할게요. 4분의 1에 n-1이라는 애는 1024 그리고 64도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와 숫자 엄청 커지겠어. 그래서 쟤를 진짜 계산하면 안 되고 얘들아 이미 머릿속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거 1024라는 애는 2의 10제곱이고 64라는 애는 2의 6제곱인 거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2의 1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고 4분의 1 역시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2n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따라오셔요. 여기 따라오셨어요? 차변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지수 방정식에 의해서 분자는 어차피 1이니까 2n-2가 16이 되어야 하니까 따라서 n값은 마이너스 2 넘기면 18이고 2로 나눌 테니까 9 해주시면 되겠네요. 9번째 항 됐죠?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보시면 제2항이 14. 이거 뭔가 봤던 표현 같지 않아 얘들아? 2항이 14, 5항이 112. 그러면 우리 저거 봤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제 2번 2항이 14 이렇게 쓰기로 했고 두 번째 부분 5항이 112 5항이 112 그리고 가운데 이제 식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 쓰면 안 돼. 지금은 쓰면 안 돼. 예전에는 두 번째 항이니까
첫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가 이렇게 되고요. 첫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거가 이렇게 돼요. 해서 이거 연립해서 풀었던 거 생각나세요? 맞아. 근데 그거 무슨 수열일 때였냐면 등차 수열이럴 때였어. 지금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래. 아,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두 번째 항을 표현해야 돼, 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 너희가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잘 보고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등비 수열의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것이 두 번째 항이 되겠고, 다섯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것이 다섯 번째 항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에서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다면은 등비 수열에서는 두 식을 나누어서 풉니다. 옳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식 나누기. 여기 연립해서 푼다는 것이 두 식을 나누어서 풀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연립하는데 더하거나 빼서 연립했다면 여기서는 연립하긴 연립해야 되는데 두 수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위에는 R이 1개 있고 밑에 R이 4개 있으니까 1개는 없애고 밑에 3개가 남겠다. R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돼. 따라오시죠? 자, 여기는요. 네, 우변은 2로 먼저 약분하시면 2, 7, 2, 5, 10, 2, 6, 12. 7로 또 약분이 되네요. 7, 1은 7, 7, 8에 56. 이렇게 되면서 R 값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R 2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식에다 대입해서 원래식에 대입하셔서 구하셔야 돼요. 2 들어가면은 A 값도 7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일반항은 이런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4번 아까 한 거랑 똑같은데 얘들아 숫자가 조금 커졌어.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풀이합니다. 자, 세 번째 항이 2분의 25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500이라고 할 때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래. 와, 등비 수열 일반항으로 가운데 채워야 돼. 자, 등비 수열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잊지 말자. 몇 번. 지금 세 번째 항 구하고 있으니까 몇 번? 2번 잊지 말자. 여섯 번째 항을 구하실 때에는 R을 몇 번? 5번. 그치? 5번. 그리고 두 식을 어떻게 하자고요? 나누자고요. 연립하는 거 여기서는 나누는 겁니다. 등차 수열은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진 수열이니까 더하거나 빼야지만 정리가 좀 되고 등비 수열은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니까 나누어서 아니면 곱해서 정리를 하셔야 간단해집니다. A 사라지고요. R 2개 사라지면은 밑에 R 3개 남네요. R 3개 분의 1. 우변은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이거 우변도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은 얘 분모에 1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2랑 마이너스 12,500 곱한 거 그리고 25 이렇게 쓰신 다음에 약분하셔도 괜찮습니다. 5로 약분 되겠고요. 5, 5, 25고 5, 20, 5, 25, 0, 0. 한 번 더 5도 약분 되네요. 그러면 5, 5, 2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랑 500만 남았으니까 우변의 숫자가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되네. 아, 따라서 R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000이니까 R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R이 마이너스 10인 것을 위의 식에다가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A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제곱했더니 그것이 2분의 25가 되었다. 따라서 A에다 100을 곱한 것이 2분의 25니까
A 값은 약분하셔서 8분의 1 되겠네요. R, A 다 나왔으니까 일반항은 쓸 때 R 앞에 첫 항 쓰시고 R n-1 보기는 안 좋지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들아 절대 이거 8이랑 이렇게 약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그냥 8이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0이야. 왜냐면 저거 안에는 괄호 안에 마이너스 들어있어서 절대 약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 4번은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네, 문제 5번 풀이 갈게요. 제2항이 이렇게 생겼고 7항은 이렇게 생겼대요. 잠시만요. 이거 문제를 저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제2항이 제7항이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에서 다음을 답하시오. 문제 먼저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준 거 꼭 확인해야 되고 나와 있는 정보들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 주황색 부분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1번 부분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2항이 2라 그랬으니까 첫 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한 것이 2다.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7항이 64다 그랬으니까 A에다가 R을 6개 곱한 것이 64다. 이렇게 되겠죠. 못 푼 친구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일반항. A랑 R만 구하면 일반항 다 나오는 거잖아. 그치? 해보셨나요? 둘이 나누셔야 되는 거죠. 연습 계속 하고 있다. 똑같은 테크닉이야, 얘들아. R 한 개 없애면서 밑에는 5개가 남겠고, 우변은 2, 3은 6, 2, 3은 6, 2, 4. 식 정리하시면 R 5제곱분의 1이 32분의 1이 되어서 R 값 2가 나오고요. R 2를 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A가 1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N이라는 값이 첫항 곱하기 R의 n-1인데 앞에 1은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2에 n-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2번이요. 그럼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항 이 녀석이 3,000보다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 놓고 푸시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사실은 로그 값이 있으면 로그로 풀어도 되지만 밑이 간단하게 2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2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은 여기에다가 한 번만 2를 곱한다고 해도 2048이 되어버리고 우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얘들아. 그럼 여기에다가 한 번 더 2를 곱하시면 2의 12제곱은 여기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6, 8, 26, 4, 28, 0, 4096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나는 3000보다 커지려면은 머리 위에 있는 숫자가 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3000보다 커졌으면 좋겠다는 건 n-1이 12가 돼야죠. 11이 된다면, 저 네모가 11이 된다면 3000보다 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n-1이 12가 되는, 즉 n이 13일 때 3000보다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등비중앙 이야기 가볼게요. 등차 중앙이랑 똑같습니다. 0이 아닌 세수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A분의 B는 B분의 C랑 같죠? 왜 같은지 생각해 봤죠? 예, 왜냐하면 A에다가 R을 곱해야 B가 되니까
A에다가 R을 곱해야 B가 되니까 B 되니까 여기서 A분의 B라는 것은 R인 거고. 오, 똑같아 얘들아. 똑같이. 또 B에다가 R을 곱해야 또 C가 되니까 B분의 C라는 거는 또 R이죠. 그래서 요 식이 그렇게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러므로 B제곱은 AC가 되겠다. X자로 곱하신 거죠? B제곱은 AC가 되겠다. 네.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잘 기억해 둘게요. 네, 가운데 있는 수의 제곱은 양 끝의 수의 곱과 같다. 네, 결론을 기억할게요. 가운데 있는 수의 제곱은 양 끝 두 수의 곱과 같다. 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제 3번입니다. 네,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 순서대로 이룰 때 양수 A, B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네 숫자 중에서 이 부분 등비 중앙 먼저 사용할까요? 1번. 자, 1번 등비 중앙 사용하려면 누가 되는 거야? 등비 중앙이. 그치, A가 되는 거죠. 가운데 숫자를 제곱한 값은 양 끝 두 숫자의 곱과 같다. A 제곱이 36인데 지금 양수라고 문제에 줬으니까 A는 그냥 6 해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 이번엔 이렇게 두 번째 가지고 식 세우시면 여기선 누가 등비중앙이 되냐면 9가 등비중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9의 제곱은 A와 B의 곱이죠. 얘 A입니다. 따라서 9, 9, 81은 6 곱하기 B가 되어서 따라서 B값은 6분의 81. 약분하시면 3, 2는 6, 3, 2는 6, 3, 7은 21. B값은 2분의 27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양수 x, y, z 값을 정하세요. 여기에서 식 하나 뽑아내셔야 되겠고,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도 식 하나 뽑아내셔야 되겠네요. 시간 드릴게요. 스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6번. 동그라미 1번 부분은 가운데 등비 중앙 쓰시면 3과 12의 곱 이렇게 해서 x제곱이 36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양수라고 힌트를 주었으므로 x값 6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부분으로 식 세우시면은 y제곱이 12와 48의 곱인데 이거 숫자를 얘들아 크게 만들지 말고 이 12와 48의 곱에서 48이라는 수가 12와 4의 곱이니까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12의 제곱은 보이시죠? 그리고 4라는 녀석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 그치? 2의 제곱으로 써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y라는 녀석이 결국 12와 2의 곱인 24가 되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다 곱하시면 길어집니다. 괄호 2번이요. 자, 괄호 2번도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했을 때 썼던 테크닉이랑 똑같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양옆에 부분이 전부 다 미지수라서 식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얘네들과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 두 칸 띄어서도 걔네끼리 전부 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얘가 두 칸 떨어져 있는 얘 또 두 칸 떨어져 있는 얘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 세 개의 수를 이용해서 등비중앙 값을 구하자. y제곱은 4분의 1과 196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약분하시면 4, 4, 16, 4, 9, 36이 될 테니까 y값이 7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와 z는 연달아서 나와 있는 수들이니까
x의 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7로 구하실 수 있겠고요. 따라서 x는 2분의 루트 7. z 제곱은 7과 196의 곱인데 196은 눈에 보이시나요? 얘는 14의 제곱이죠. 근데 7은 그 누구의 제곱도 아니죠. 그러면 z는 루트 씌울 테니까 14 루트 7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x와 z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 스스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안에 별이 그려진 모양은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오각형의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1대 x로 나눈다고 할 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말하는 한 대각선. 이것이 다른 대각선을, 그러니까 분홍색 선이 주황색 선을 1대 x로 나누는 거야.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전부 다. 근데 지금 이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1대 x로 나눈다고 할 때 세수 이것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때 양수 x값을 물어봤어. 우리는 그러면 등비 중앙을 사용할 수 있겠죠. 가운데 값의 제곱은 양 끝 값의 곱이다. 이렇게 놓는 것이 등비 중항 성질이 되겠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문제 쭉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다. 왜냐하면 1은 곱하나 마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만 전부 다 이쪽으로 이항시켜줬어요.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뭐예요? 2차 방정식이 되겠고 근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 자, 근을 갖는지 확인해 보려면 맞아. 판별식. 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별식으로 확인하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 자리에 1 있고요. C 자리에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 4가 되어서 양수가 나오니까 판별식이 양수라는 뜻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지. 즉 근이 분명히 두 개 나오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양수값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그럼 근 구하시려면 당연히 근의 공식 사용하시면 되죠. 근이 있으므로 근의 공식 사용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자리 1 c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양수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황금비 부분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